네, 인버터인데요. 네, 가져가면 고칠 수 있냐고 전화 주시고 가져오셨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기계식 인버터이네요. 네, 기계식 인버터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계처럼 엔진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말이 기계식이지 스위치 방식은 전자식인데요. 내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나사는 다 풀렸고요. 커버를 엽니다. 커버를 열면 내부 보이는데 일반 트랜스와 달리 인버터와 달리 얘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철심되어 있는 구리 에나멜 동선으로 묶어져 있는 이게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랜스 굉장히 좀 듬직하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묵직하니. 그래서 이거 트랜스로다가 스위칭을 전자식으로 이쪽 방열판에 붙어 있는 게 저기 전자식인데 그걸 받아서 부하측에 내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튼튼하다라고 또 기계처럼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계식 인버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순간 전력, 순간 전압을 처음에 스타트할 때 기동전압, 최대치를 견디지 못해서 고장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기계식이라는 경우는 이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에나멜 동선이 여기 쭉 감겨져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이 코일이거든요. 코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껍게 감겨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코일이 열받아 가지고 피복, 그러니까 전원체가 무너지는 거, 전원체가 파괴될 때까지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전자부품 탈 때 냄새처럼 매끈하게 그런 상태까지 견뎌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고장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기 이전에 다시 유지전압, 스테이션 유지전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감을 다시 갖게 되거든요. 열이 좀 났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기계식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는데 아직까지도 전자식의 약점은 바로 최대 전압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선호를 하는데 현재는 이쪽에 양산을 많이 안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제품 자체 출시 자체가 또 가격도 약간 좀 비싼 편에게 속하게 하죠. 고무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죠?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고무를 친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비싸요. 튼튼하기 때문에 더 귀하기도 하고요. 하나씩 더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이런 기계식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거기에 덤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배터리 인버터 이걸 같이 가져오셨네요. 이것도 좀 묵혀놨다가 가져오는 김에 한번 좀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가져오셨습니다. 네, 보통은 말이죠. 그렇게들 많은 대화를 하고 있죠. 여기 휴즈가 있는데 또 다른 규주에 따라서 휴즈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휴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가 휴즈를 갈고 그리고 전기를 다시 꽂아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동작을 확인하게 되죠. 뻥! 또 나가네? 그러게 되면은 또 다른 부분 안에서 어떠한 경우를 뭐 돌려본다든지 우리가 보통 포텐션 저항 또는 가변장 이렇게 하는데 돌릴 수 있는 걸 좀 돌려본다든지 만들 수 있는 걸 우리말로 꼼지락거리듯이 뭐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변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휴지를 갈고 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고장났던 부분까지 마저 고장을 내트려서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보내야지. 그렇게 더 좀 무너뜨리고 마저 파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지 않는데 궁금한 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나서 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지금 2kg짜리 고장나서 안 되는 겁니다. 출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 말씀에 여기서 뿌리직 또는 벙 말 그대로 쇼트가 났다. 불꽃 잔치가 이러듯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제품 용량이 2kg짜리 2000W 2kg짜리인데요. 잠시만요. 이거를 좀 반드시 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뒷면이죠.
배터리 연결하는 라인 전선도 스키아가 굉장히 굵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전면 줌이든 간에 이제 이쪽에 트랜스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입력 전압 220V, 출력 전압 12V, 용량은 2kVA, 2kg.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입력이 220인데, 어떻게 이게, 입력 전압이 220인데, 출력이 일반적으로 가정용 쓰는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인버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트랜스 내부 구조는 결선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 결선 자체에서 스위칭 해주는 거를 이번엔 반대로 입력 전압에다가 12V를 넣고, 여기다 12V를 넣은 상태에서 이거를 전기를 넣었다 끊었다 넣었다 끊었다 하게 되면 자장이 형성돼서 자석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220이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가정용 전기처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사에서 다 설계를 해서 맞춰서 납품받은 트랜스포머를 연결했기 때문에 유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조사에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약장사듯이 제가 트랜스 몇 종류를 좀 이렇게 들고 나왔죠, 그죠? 지금 설명드리는 본인의 컨셉은 이거, 그러니까 기계식 인버터라고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인버터에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쪽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제품을 좀 현재 기능과 성능, 어떤 용량에 따른 어떤 특성, 그리고 용도에 맞게끔 그런 거를 좀 설명하고자 몇 가지 트랜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 크기 자체가 다 틀린데, 그 크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 제품은 1:1 트랜스라 그래서 220이 들어가게 되면은 220이 출력되는 겁니다. 여기에 단자는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입력과 출력이 좀 구분이 되어져 있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시면은 G, 그러니까 그라운드라 해서 어스 표시되어 있듯이 케이스 어스, 샤시 접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1중 접지, 2중 접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전을, 그리고 노이즈 차폐, 그런 쪽에, 그러니까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확한 원하는 파형만 넘겨줄 수 있도록 그 노이즈 같은 거, 잡음 같은 거 좀 빼고 안정된 파형만 나라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그 그라운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출력이고요, 이쪽에는 입력이거든요. 이게 입력과 출력을 따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게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상이라 그래서 이쪽에다 입력에다가 출력을 바꿔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효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역상이라 해서 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주파수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인파의 그 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나요? 그래서 물론 이 동영상을 보거나 제가 설명드리는 경우는 기초에 해당되는,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를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또 테마가 있는 채널이라 생각을 하고 중간에 설명을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이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좌표라 그러죠. 시작을 여기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라 그러죠, 그죠? 한 사이클, 한 주기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게 이 기계 지금 그린 거는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좀 넓어졌네요. 여기하고 여기 이제 같죠. 어떤 얘가 좀 넓어졌고 좁아졌다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주파수 점유율, 듀티 사이클이라 그러죠. 한 주기에서 턴온, 온 시점과 그 다음에 오프 시점, 플러스 시점과 마이너스 시점, 거기에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주파수 점유율, 그래서 듀티 사이클 이렇게 한 주기에서, 듀티 사이클에서도 보시면은 또 설명을 좀 더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온 길이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오프가 이만큼이고, 다시 온이 이만큼이고,
오프가 이만큼이다. 두 주기가 되겠죠. 여기서 한 주기, 두 주기. 예, 그랬을 때 이 주파수를 우리가 보통 듀티 사이클이라. 근데 이제 효율을 또 효율이 아니라 일량을 하기 위해서는 듀티 사이클이 또 달라질 수가 있죠. 그거는 수시로 변하는 것이니까 PWM에서 발전했을 때의 듀티 사이클 출력이 50 듀티 사이클 50대를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출력이 모자란다 그럴 때는 용량을 좀 세게 보내기 위해서 턴을 온을 좀 많이 온 값을 많이 시키는 거, 스위치가 두 대 있는 걸. 출력이 세게 좀 나온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걸 출력을 조금만 하고, 그리고 주기는 똑같으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턴을 조금 하고 길어지겠죠, 밑에가.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듀티 사이클 이렇게 하는데, 상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좌표에서 0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쭉 나가고 있을 때에 또 여기서 0이 아니라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와 여기의 차이만큼, 타임, 시간 차이만큼 그리고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유상이라 그래요. 유상 주파수가. 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 이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갭 차이만큼 쇼트라는 거죠. 왜? 전회차가 달라지는 거니까 쇼트가 빠박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빡 부딪지. 아전 쇼트라는 거예요. 합선된다는 거죠. 합선. 이게 그래서 이상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저 이상이 어디에 맞추게 되냐면 태양광 발전, 태양광 인버터에서는 그게 한전 전기 주파수 이상하고 일반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이상하고 맞아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태양광, 예를 들어서 한전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기준점이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근데 내가 발전을 해서 내보내는 쪽에 가정에서 또 일반 임야라든지 축사라든지 그런데 이외에 있는 태양광 발전에서 한전의 전기를 판다 그러죠. 한전 단가 계약을 해서 이걸 넘겨주게 되는데, 그 넘겨주는 그 주파수가 이상이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빠박하고 다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이상 출력을 못 나가는 거죠. 어딘가 약한 쪽에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걸 우리가 보통 유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유상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입력과 출력이 다르면서 효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그 파형의 주파수 넘겨주는 거, 그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입력이 조온 하나의 샘플처럼 되어져 있는 건데, 여기는 입력 전압이 22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근데 인버터인데 입력 전압이 아니라 여기는 배터리에 12V를 입력을 해서 출력이 22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트랜스 보니까 이거 잘못 표기가 됐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12V 들어가는 경우를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그러니까 다시 이론상으로 돌아와서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가 교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펄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단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단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죠. 했을 때에 올라가서,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계단파라 그래요. 계단파.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단파. 또는 유사. 비슷하다는 거죠. 비슷한 사인파. 또는 비슷한 유사 정현파. 이거를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로 해서 영어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 모드피드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름도 다양하게 많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정면파만 딱 한번 부르면 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많네요. 여기서도 또 사인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같은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단파 자체가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형이 들어가서 제로죠. 들어가서 움직여 주니까 상대의
움직여준 만큼의 파형이 건너뛰어서 자장이 형성돼가지고 다시 유기된 것이 2차 측에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컨트롤러, 이거. 예. 이 컨트롤러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직류는 말이죠. 이 교류를 우리가 보통 AC라고 그러죠. 직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 올라가서 여가 이게. DC라고 보통 하는데, 여가 0점, 기준전압이 0점이고, 올라가서 몇 볼트가 됐든지 간에 12볼트다. 그럼 12볼트. 계속 들어가니까, 이 트랜스에서 코일이거든요. 트랜스에서 여기에서 전기가 한 번 쭉 흐르고 또 이렇게 역으로 이러고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전기가 쉽게 해서 1번 파형이고 2번 파형이고 여기가 3번 파형이고 여기가 4번 파형이다. 1번 파형 올 때는 이렇게 돌았죠. 그죠? 1번 파형 올 때는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자장이 생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장이 N극이 흘렀다 그러면 S극이 6이 될 것이고 다음에 2번 파형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S극이 흘렀다 그러면 포지티브 그 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네가티브 그런 상태에서 극성이 다시 2번 파형이 이쪽으로 흘렀다. 이쪽으로 흘리게 되면은 이번에 다시 또 6이 돼 가지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자장이 형성돼서 형성된 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 나오는 거죠. 그 받아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 이런 파형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력이 들어간 만큼 여기도 이만큼 6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교류는 이게 안 돼요. 교류는 전기 한 번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기가 계속 들어간다 하선치더라도 여기에는 자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니까 여기 상대에도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지구학은 없거든요. 과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직류에서는 전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중간에 이만큼 끊었다가 또 전기를 보내고 끊었다가 또 전기를 보내고 또 끊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기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표기하자면 기준전압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기준전압은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초당 몇 번 하냐 60Hz니까 이거를 초당 끊었다 붙였다를 60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Hz 여기서 여기까지 1Hz, 2Hz, 3Hz, 4Hz 이게 초당 60Hz 나오는 것이 우리가 60Hz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60번 초당 끊었다 붙였다 했을 때 초당 끊었다 붙였다 하니까 건너뛰어서 자장이 형성돼서 이 값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역할 끊었다 붙였다 해주는 것이 바로 여기 방열판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져 있는 제 스위칭 소자들 이게 이 회로가 붙어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와 같은 코일에 굉장히 편향 코일처럼 두툼하게 두껍게 철사처럼 되어 있는 게 저게 용량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스위칭 해주는 이 소자들이 터지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냐면 손 빠박 무너진다는 깨진다는 그러니까 저 자체가 고장 나버린다는 거죠. 네. 아무리 큰 것도 빠박 고장 나는 거예요. 가만있어 여기 하나 있네. 네. 이런 스위칭 소자들을 병렬로 이게 GDS다 그러면 묶어가지고 병렬로 4개씩 한 조당 이게 하나 가지고도 모질라니까 저렇게 해서 그거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네, 실전을 가지고 네, 이쪽에 컨트롤러 해당되어 있는 거죠. 네, 이거를 분해를 여기 좀 해야 되거든요. 선이 묶어져 있는 게 일이 붙어져 있어 가지고 이게 안 빠지니까 여기 홈에서 이걸 구멍에서 빼야 되겠죠. 저 홀에서 빼서 실전에서 회로 패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네, 컨트롤러가 있었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훤하죠. 네, 훤한데 이쪽에 살짝 이치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저 니니지에서 순간 이동하듯이 축순이라고 그러죠. 축복하던 이동, 네, 축순, 네, 순간 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컨트롤러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쪽에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선이 이게 나들나들 꼬여 있네요. 어쨌든 현장감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선도 이거 어디서 떨어졌지? 하여간 뭐 마저 고장내 가지고 가지고 오셨네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
이 선이 이쪽에 입력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선 입력단에 들어가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어디인지를. 이게 문제가 좀 찾는 것이 또 좀 이렇게 구조 변경이 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일단 설명드리는 요점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소자가 나사 하나당 하나씩 붙어져 있는 거. 아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여기가 지금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한 조네요. 왜 한 조냐면 이 철사가 지금 현재 8개가 다 묶어져 있죠. 그죠? 철사가 8개가. 이게 쉽게 해서 밑에도 철사인데, 예, 밑에도 철사인데, 이 철사가 지금 이게 몇 번째 다리입니까? 첫 번째 다리라고 보시면 첫 번째, 여기도 3개가 다리가 하나잖아요. 이게 3개가 다리가 하나잖아요. 하나서 첫 번째 묶어져 있고, 첫 번째 납땜, 여서 8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 같은 경우는, 위에다 붙여져 있네요. 위에가 두 번째가 지금 현재 구리선에다가 납땜을 또 따로 해놨죠. 그죠? 그 상태에서 가운데 다리, 이게, 가운데 다리니까 좀 이게 들리나요? 여기는 어쨌든 중심에 있는 두 번째 다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 두 번째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거는 8개가 같이 묶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끝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에 하나씩 다 들려 있어가지고 그 저항 통해서 여기 저항인데요. 이 저항을 통해서 그 저항이 전부 다 손을 해가지고 8개가 같이 묶어져 있죠. 세우는 저항이 8개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조. 밑에 있는 게 한 조. 위에 있는 게 또 한 조. 그래서 이거를 동작을 이번에 이걸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시키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플립플로. 릴레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기가 붙었다 할 수 있도록 릴레이, 플립플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 브릿지처럼 되어져 있는 게 플립플로이고, 풀 브릿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4개씩 되어져 있는 거. 4개씩 되어져 있는 게 풀 브릿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효율을 어떤 스위칭 자체에서 이 교수에 흐르는 자장이 끌었다 붙였다 할 때에 풀 브릿지로 할 것이냐 또 하프 브릿지로 할 것이냐 그거는 회로 구성에 따라서 되어져 있고 효율이 좀 달라지고 그런 것이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2개가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프 브릿지면 그러면 풀 브릿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또 말은 못하고 누군가 좀 물어봐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미리 심리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가 있는 채널, 몫의 꿈 팬클럽 회원님들을 위해서 교보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짠! 색깔이 달라서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전자식 인버터라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신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전자식 인버터이고요. 이게 전자식 인버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잘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띄고 하나, 둘, 셋, 4개 또 띄고 하나, 둘, 셋, 4개 띄고 하나, 둘, 셋, 4개 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개죠. 그죠? 이게 16개. 이거를 4개가 한 조씩 되어 있어요. 4개가.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다리 3개짜리인데 다리 3개짜리 가운데에 묶어져 있죠. 여기는 또 끝에가 전부 다 공통으로 다 묶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FET 그 2개가 한 조로 해서 묶어졌다 이 말이죠. 여기도 2개가 한 조로 묶어져 있죠. 이렇게 납땜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납땜되어 있다는 건 한 묶음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묶음이 자 전체를 밟아보면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그래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죠. 그죠? 여기는 네 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게 어떤 적에 해당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또다시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한 조각.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움직여 주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풀브릿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EDPS. 네, 그러니까 전산학개론을 배울 때 보면 네, 플립플롭이 많이 나오죠. 그 회로가 네, 진수에서 네, 참과 네, 거짓 이야기하듯이 네, 그거를 가지고 도표, 주건표 네,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네, 그 중에 보통 이야기하는 게 또 하나가 네, 게이트에서 플립플롭을 형성을 해서 출력을 보내주는 것. 네, 참진. 0과 0이 들어갔을 때 1이 나오느냐, 0이 나오느냐. 그게 더하기로 됐을 때냐, 아니면 곱하기로 됐을 거냐. 또는 난드냐, 엔드냐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 기호가 게이트 기호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표를 만들게 되고 그 진리표로 구성되어 있는 거가 플립플롭 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플립플롭 회로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제가 설명한 것은 하프 브릿지냐 또 풀 브릿지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 이론이 받쳐주면서 이런 이론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실전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상이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1대1 트랜스, 복권 트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이거는 220이 들어가서 220이 나오고, 110이 들어가면 110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도란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강압 트랜스, 이게 다운 트랜스, 내린다. 승합이 아니라 내린다. 강압이니까 내린다. 강화 내린다는 뭐가 있죠? 제 1번 교육생 도하 준비 끝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 그런 것이고 하강 준비 끝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유기훈련 가서 할 때 저는 고산 대학에 가서 받았습니다. 여기 여산 하산학교에서인데 그때는 이제 그 하산학교가 육군 하산학교 이전에가 제2 하산학교에서 좀 진보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육군 하산학교로 통합됐죠. 거기서 유격받는 곳이 고산, 전라북도 안주군 고산면에 있는 대아리 유격장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내패를 타고 하강할 때 신고를 하게 됩니다. 1번 후보생 하강 준비 끝, 1번 후보생 도하 준비 끝. 뭐 TV에서 많이 봤았습니까? 진짜 사내는데 뭐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어머니한테 한마디, 애인한테 한마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기가 시키는 대로 할 듯이 그거를 연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강 내리다. 그래서 220이 들어가게 되면은 110이 나오도록 권선을 감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강압 트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이게 승합 트랜스가 되겠죠. 자,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약장사 하듯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트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20이 들어가서 전압이 다중전원. 그러니까 여기 전원은 입력 전압이 220이 들어가게 되면은 8V라든지 또는 12V, 16V, 19V, 24V, 32V 멀티 전원, 이게 다중 전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이건 멀티 트랜스, 다중 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이상을 설명하면서 이게 그 이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랜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삼상 트랜스라 그러죠. 그래서 3P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호칭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삼상인데 220이 들어가서 상을 3개를 뽑아내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삼상 트랜스 이거는 모타라든지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속도 제어라든지 용량이 좀 큰 거 할 때에 이 삼상 트랜스를 사용하게 되죠. 삼상 전압을 사용하게 되는데 테스트를 한다든지 수리를 하고 나서 뭔가 좀 해야 될 때 그런 때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해서 이 삼상 트랜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삼상 트랜스 하나당 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상이 모아져 있는 것이 삼상 트랜스다. 이게 뭐가 틀릴까요?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하고. 삼상 트랜스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죠. 좀 빈자리도 할게요. 코일이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감기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지는 걸 우리가 보통 Y결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같으면 델타 결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Y 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냐 이게 그래서 이 결선도에 따라서 Y 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등치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코일 건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되어져 있는 걸 삼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트랜스를 가지고 2차 측에다가 직접 부하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전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입력 전압은 이렇게 220이 들어간다든지 하고 출력 전압은 원하는 전압이 5V나 또는 12V, 24V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전에 같은 경우는 또 출력 전압이 킥보드라든지 스쿠터의 전압 같은 경우 36V 또는 48V 이런 식으로 출력 전압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트랜스 코일을 감아서든지 전압을 높은 곳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어떤 부속을 통해서 거기에서 레귤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자체적으로 전압을 내려서 출력을 해주는 것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원 공급 장치죠. 전압에서는 이와 같이 초당 60Hz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쉽게 해서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기 없기 우리 개콘에서 나오죠 그죠? 있기 없기 있기 없기 밑에가 왜 있기도 하냐고요? 이거는 플러스로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있는 거예요. 없기는 이거 제로점이기 때문에 제로가 없는 거잖아요. 제로가 없는 거 제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있고 많이 있고 조금 있고 다시 또 조금 있고 시작을 해서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디지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당 보내줘서 그걸 60Hz 만들어내는 거 끊었다 붙였다 해서 흘러되는 것을 하는 거 여기가 기준점이 0이죠 그죠? 이 0을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가 약간 착시 현상처럼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착시도로라고 있죠. 그러죠? 516도로였던가? 거기 가면은 착시도로라고 있는데 내려는 듯 하면서도 올라가는 듯 보이는 데서도 차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옮겨보는 거예요. 여기 기준점이 0인데 0을 이만큼 딱 해서 위에서 가운데로 딱 찍어봤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기준점이 가상으로 0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파형과 같은 거죠. 형식 자체가 파형은 틀리지만 그런 형식이죠. 있고 없고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이게 왜 기준점을 옮겼으니까 여기가 원래 기준점 0인데 지구의 어스트 접지를 갖다가 2로 올려가지고 가상으로 여기가 기준을 잡아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0에서 있고 밑으로 있고 위로 있고 밑으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끊었다 붙였다 이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고장이 났죠. 실전에서 수리해서는 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새까맣게 있는 게 이게 칼라로 검정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 부분이 탄 거예요. 연소됐다, 그름됐다, 연기 저 보이잖아요. 우리 탤런트가 연기하는 연기가 아니고 여기서 그림이 자욱해서 자체가 탄 겁니다. 이런 굵은 전선을 붙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약 못 견디고 결론적으로 여기 원하는 것을 못 하니까 퍼진 거죠. 터졌어.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 컨트롤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열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열판으로 두툼하게 해서 방열판에다가 열을 빼가지고 열을 분산시켜서 이 자체 반도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도 좀 부족하니까 강제 순환식으로다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촉촉촉 구멍이 체형처럼 되어져 있는 거인데 안에서 보면은 거기서 이런 모터가 돌도록 되어 있죠. 그죠? 팬 모터. 이런 모터가 돌아서 열을 강제 순환식에서 시켜주는 겁니다. 열나는 경우로. 네, 좀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여지없이 그냥 3000포로 빠졌다가 다시 또 약장사를 하는 듯 하다가 뭐 또 있어 보인다고 또 산티나게 또 귀티나게 어떤
이론 또 설명하는 데 했다가 다음에 또 어디로 빠질까요? 이제 수리하고 이제 저도 또 이렇게 영업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수리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이거 수리하고.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빅데이터라고 하듯이.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적어 놓아야 되는데, 좀 적기가 힘들면 카메라 기능이 좋죠. 스마트폰에서 좋은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찍어 놓으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까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쪽에 선이 하나 이게 아까 떨어져 나갔었잖아요. 나간 게 아니라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연결할 것이냐 라고 또 설명드릴 것이 있어서 또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는 면에서 내 몸의 앞쪽이 있고 몸이 먼저 바깥쪽이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파트가 두 개 파트인데 보면은 여기 저항달이 있죠. 저항 있는 거 이게 탄소 막대 저항이 있는데 그 세워져 있는 거 또 저항 이 저항에 안 보이시나요? 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저항인데요. 이거 세워져 있는 것도 있죠. 저기 좀 세워져 있는 것. 잠깐만요. 조명을 켜볼까요? 잘 보네요. 그죠? 네, 이게 적색, 그 다음에 갈색인가요? 그 다음에 금색인가? 그래서 가깝게 안 봐서 카메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게 앞에가 적색이니까 흑갈적 등록 정자 예백 해가지고 2자부터 시작되는 저 저항이 똑같은 숫자로 해서 8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 8개 되어 있는, 이 부착되어 있는 다리 3개 중에서 이거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게이트가 이쪽에 오른쪽이죠. 저항이 붙어 있는 것이 게이트니까. 그래서 GDS다. 그러면 S니까 S 같은 경우는 이게 S 소스니까 그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거 있죠. 접지되어 있는 거. 여기 다시 선이 묶어져서 위에가 또 같이 그라운드가 있죠. 그죠? 여기 내가 GDS니까 S 이렇게 선이 쭉 가가지고 여기 검정선으로 물려 있잖아요. 양쪽 위아래로 같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라운드 접지 처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드레인 여기 색깔 보통 우리는 할 때에 드레인은 이제 이게 하나는 뭐 적색으로 한다든지 하나는 청색으로 한다든지 하나는 노란색으로 한다든지 색깔별로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유지보스 메인테넌스 해가지고 또 에스트가 들어왔을 때 일처리가 좀 편하죠. 색깔별 구분인데 여기서는 전부 다 검정색으로 처리되어져 있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드레인인데 드레인이 보면은 선이 쭉 따서 여기 하나는 이쪽 따가지고 하나는 선이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거 하나는 당연히 또 드레인 가야 되겠죠. 그럼 드레인 이거잖아요. 이거 드레인이 A, 드레인 B라고 했을 때 이거 B가 여기 가서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은 국조, 좀 얇죠. 이게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하프에 해당되어 있는 거 선은 아까 얘기 안 했나요? 이거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코일을 쭉쭉 감아서 2차 측에 더 많이 감아야죠. 왜? 220이 출력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하나 더 뽑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그라운드 어스를 잡고 얘가 A군, B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공통. 그래서 하프 가운데에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그 6이 되는 것이 220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전에서 보시면 트랜스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A군이다. 그러면은 또 B군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B군 여기 상대편.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단합이 나오되어 있는 220 AC 교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떨어진 건 어디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A군, B군. A군 붙어 있다. 그럼 B군에 붙여야 되겠죠? B군에. 그죠? 이렇게 해서 점검에 나가는 겁니다. 회로 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참 쉽죠? 근데 막상 해보려면 또 막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전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앞서긴 하는데 몸이 손발이 그래서 이거만 갈면 되는데 이거 다 나사 풀르고 또 납땜하고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서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빨리 전기 넣고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뻔한데 이것만 갈면 안 되면 또 저쪽에도 손 봐야 되고 그거 저쪽에서 60Hz가 안 나오겠지 발진이 안 되겠지 게이트 안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저항도 죽었네 또 저항도 다 가려야 되고 근데 생각처럼 막 안 따라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그만큼 들어가고 일을 하게 되고 이게 터지게 되면 하나만 딱 터지면 되는데 똑같은 것이 계속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터지게 되면 빡빡빡 같이 터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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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28에 16, 16개를 같이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중에 한두 개 안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또 불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특성이 틀려졌으니까 다 가려야죠. 이게 다 붙어져 있으니까 다 데미지. 그러니까는 어떤 약간은 내부 출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갈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작업 일이 그만큼 또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원가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은 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거기다 선 연결하는 거구나. 이 선이 왜 굵은 거야? 이건 공통이니까 좀 2배로 굵고 이건 가늘고 그러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아가면서 하시게 되면은 목표치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유단자로 하는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네요. 일단 좀 분해하면서 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부품들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약 데리듯이 엑기스가 이렇게 흘러나온 거죠. 엑기스가 이렇게 흘러나왔으니 저 부품 수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엑기스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저 부품 수자들을 다 일률적으로 갈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엑기스 나온 거를 다시 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제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부품을 하다가 그대로 다 갈아주는 겁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네, 케이블에 12V 배터리 전원을 연결한 뒤에 다 끝냈거든요. 네,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합니다. 네, 출력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 잘 맞춰졌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 다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멋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